전 세계에는 아직 14억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은행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금융에 소외된 사람들에게 파이코인은 금융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사해 주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암호화폐는 나의 자산을 지킬 수 있는 해지 도구가 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금융의 자유, 권리, 평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파이코인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새로운 금융의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이런 파이코인은 암호화폐가 앞으로 디지털 화폐로서의 자리를 굳건히 잡게 된다면 정부의 중앙은행 제3자가 필요가 없어지게 되죠.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에서 누구의 간섭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화폐가 디지털화가 되면서 현 시대에서는 현금을 사용하지 않는 이상에는 내가 뭘 어디서 사는지, 나의 자산은 얼마나 있는지 모든 것들을 감시당하고 있죠. 내가 누구에게 얼마를 언제 어디서 보냈는지 사는지 모두 은행 시스템에 일일이 다 저장되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암호화폐는 익명성을 보장해 주게 되죠. 감시를 할 수가 없다. 프라이버시가 보장되게 됩니다. 뭐 이렇다 보니까 탈세도 하고 비자금도 만들고 이런 용도로 암호화폐를 많이들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가가 정말 싫어할 만하죠. 자, 하지만 이렇게 안 좋은 방향으로 사용한다고 해서 암호화폐를 금지시키거나 비난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자동차를 예로 들어 봅시다. 자동차도 범죄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살인 무기도 되죠. 자, 그렇다고 해서 자동차를 없애야 된다. 뭐 이런 사람들은 이제 아무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자동차는요, 이제 세상에서 없어서는 살아갈 수조차 없을 정도로 아주 큰 영향을 주고 있죠. 뭐 이것이 암호화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탈세와 비자금으로 안 좋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것이지 암호화폐 자체는 곧 미래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역할을 하게 될 것은 분명합니다. 파이코인의 인기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만 있다면 그 누구라도 아주 평등하게 파이코인을 채굴하고 보관하고 거래할 수 있죠. 뭐 비용도 전혀 들어가지도 않고 블록체인에 대한 지식도 필요가 없습니다. 파이코인은 사람들에게 암호화폐에 대한 접근성을 극대화시키면서 전 세계 수천만 명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파이의 목적은 전 세계 사람들이 파이로 쉽게 디지털 화폐로서 은행이 필요 없는 제3자의 간섭이 필요 없는 모두가 평등한 세상, 모두가 평등하게 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세상과 환경을 만드는 것이 바로 그 목적이죠. 오늘은 파이의 역사적인 날이라고 합니다. 단 하루 만에 파이코인 역사상 최초로 6만 3천여 개의 파이코인의 새로운 주소가 탄생했다고 합니다. 이만큼 파이에 대한 관심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증거가 되겠죠. 그동안 지연되었던 KYC 인증 문제도 빠르게 해결되었고, 이렇게 파이에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전 세계 국가와 정부가 암호화폐를 채택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파이의 커뮤니티의 활동도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트위터에서는 매일같이 새롭게 파이를 채택한 상점들의 소개 영상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여기는 중국의 피자 상점에서 파이를 채택한 모습이고요. 파이의 프로토콜 2.0에서는 뭐 외부의 해킹 공격, 프로토콜 공격, 이중 지불, 심지어 양자 공격까지 이렇게 수많은 경우에 대비해서 안전한 파이코인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 테스트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고, 파이의 생태계에서는 단기간 안에 정말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벌써 100여 개에 가까운 파이코인의 어플들이 탄생하면서 파이의 탄탄한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파이코인의 아버지 니콜라스 박사는 올해 안에 파이코인 오픈 메인넷을 출시하겠다고 우리에게 강조했습니다. 뭐 언제 출시될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사람들은 6월 28일 앞으로 67일 남았는데 파이2 데이에 오픈 메인넷이 출시되기를 바라고 있고 그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파이코인으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그 기대감 역시 점점 더 커지고 있죠. 국가들이 서로 암호화폐 시장의 패권을 잡기 위해서 분주하게 싸우고 있고 암호화폐 산업은 점점 더 커져만 가고 있고요. 그리고 파이 커뮤니티의 이런 열정적인 활동은 파이코인의 성공의 원동력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멀지 않은 미래에 암호화폐는 반드시 없어서는 안 될 필수 기술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중 파이코인은 역시 여러분들이 모아가신다면 큰 부를 볼 수도 있겠죠. 저희 채널에서도 파이를 응원하고 파이에 대한 이슈를 매일같이 올려드리고 있는 파이의 소통방이 있습니다. 같이 들어오셔서 파이에 대한 이슈도 빠르게 받아보시고요. 응원도 같이 해주시면 좋겠고요. 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이슈들도 같이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까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암호화폐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은 도움 되시겠죠. 저도 항상 이 소통방에 있으니까요. 들어오시면 반갑게 인사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벤트로 에어드랍 컴파운드 코인 3개를 문자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께 이거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공짜니까요. 꼭 받아가시고요. 이쪽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요. 문자로 숫자 1 이렇게 보내주시거나 영상 하단에 더 보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문자를 보낼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한번 딱 클릭하시고 문자로 숫자 1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중국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돌아왔다. 중국이 본토와 홍콩 자본시장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달 말 홍콩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현물 ETF 출시를 발표했는데요. 자, 그러면서 시장에 엄청난 수요가 들어올 수 있다. 이런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 뭐 이런 기대감이 있는가 반면에 홍콩의 비트코인 현물 ETF의 출시는 시장에는 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말들이 있죠. 그 이유가 바로 중국이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시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국 본토의 자본금은 들어올 수가 없다. 그로 중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는 반쪽짜리 ETF다. 큰 호재가 아니며 기대를 하지 말아라. 미국과 비교한다면 아주 초라한 수준의 ETF가 될 것이다. 이런 예측들이 있었지만 결국 중국은 미국과 암호화폐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중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앞에서는 암호화폐를 받아들이지 않는 척하고 있지만 홍콩을 암호화폐 실험 기지로 삼으면서 암호화폐 시장에 언제 진출해야 될까 아주 이때를 노리고 있었죠. 현재 중국은요. 부동산 폭락과 주식 폭락으로 경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시키면서 해외로의 자금 유출을 막고 있었죠. 자, 하지만 중국이 암호화폐 거래를 지원하겠다고 이렇게 빠르게 발표한 것은요, 엄청난 호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도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죠.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을 장악하는 국가가 경제 우위에 설 수 있다. 지금 암호화폐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미국에게 패권을 뺏길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홍콩을 지원하겠다는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엄청난 사건들이 올해 벌어지고 있고 또 벌어지게 될 겁니다. 뭐 아무튼 이로써 경제 대국 1위 미국과 2위 중국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의 패권 전쟁이 선포되었죠. 올해 암호화폐 시장은요. 우리들 개미들이 역사상 가장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앞으로 우리들이 어떻게 투자 전략을 짜느냐에 따라서 나의 자산의 그 뒷자리 숫자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겠죠. 올해 우리들이 시장을 졸업할 수 있는 큰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요. 이제는 비트코인이 아닌 이더리움과 알트코인에 우리들이 집중해야 합니다. 미국은 벌써 ETF를 출시한 지 석 달이 지났죠. 중국도 알 겁니다. 미국의 비트코인 ETF를 따라잡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이더리움 현물 ETF를 동시에 승인하면서 도전장을 내민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 이더리움에 집중해야 한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관련 알트코인들이 강한 상승세가 나올 수가 있겠죠. 뿐만 아니라 미국은 5월 이더리움 ETF가 출시되느냐 마느냐 이런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데, 만약 미국이 이더리움 현물 ETF가 5월 이후로 지연시키게 된다면 중국에게 이더리움 현물 ETF의 패권을 뺏길 수도 있겠죠. 과거 금 ETF의 역사를 보면요, 블랙록은 한두 달 늦게 금 ETF를 출시하면서 지금까지 뭐 별의별 짓을 다 해왔지만 결국 금 ETF의 1위 자리를 블랙록은 탈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랙록은 그 누구보다도 잘할 겁니다. ETF 시장은 누가 먼저 초반에 선점하느냐에 따라서 영원히 그 시장을 장악하게 된다는 것을요. 자, 그렇다면 중국의 이더리움 현물 ETF 때문에 미국은 5월이 아니라 더 빠르게 이더리움 현물 ETF를 출시할 수도 있겠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5월 이더리움 현물 ETF의 출시 가능성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앞으로 미국이 어떻게 나오게 될지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미국보다 먼저 알트코인 ETF 역시 출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국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고 벌써부터 빠르게 중국에게 시장을 뺏기지 않으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레이스케일에서 지금까지 엄청난 자금들이 유출되면서 시장에 하방 압력을 주었었죠. 그 이유가 그레이스케일은 높은 ETF 수수료를 끝까지 고집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지 뜨거, 이제는 안 되겠다, 새로운 비트코인 미니 ETF를 출시하겠다는 발표를 하면서 수수료를 1.5%에서 0.15%로 10분의 1을 낮춰버렸습니다. 이게 다 중국 때문이죠. 지금까지 그레이스케에서 빠져나온 자금들을 블랙록이 모조리 다 흡수했지만 홍콩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되는데 그레이스케에서 빠져나온 자금들이 홍콩으로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 그레이스케일은 이런 수수료 인하 조치를 한 것이 아닐까요? 왜 끝까지 높은 수수료를 고집하다가 홍콩의 ETF가 승인이 되자마자 수수료 인하를 할까요?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겁먹은 거죠. 미국에서 미국으로 자금들이 이동되는 건 상관이 없다. 하지만 미국에서 홍콩으로 자금이 빠져나간다는 건 막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지금까지 하방 압력을 주었던 그레이스케일의 자금 유출 우려가 사라지게 되겠죠. 암호화폐 시장의 하방 압력은 계속 줄어들고 있고 비트코인의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려고 합니다. 이제 곧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기 일보 직전이기 때문에 지금이 너무나 중요한 시기입니다. 저희 무료 소통방에서 올해 정말 큰 수익을 볼 수가 있도록 디테일한 투자 전략과 트레이딩 정보들을 매일같이 여러분들에게 공유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단기간에 시대를 빠르게 늘릴 수 있는지, 코인 시장에서 큰 돈을 어떻게 벌 수가 있는지 그 노하우를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있고, 앞으로 시장의 트렌드가 될 수 있는 종목들을 선별해서 여러분들에게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벤트로 저희가 채널을 빠르게 성장시키기 위해서 에어드랍 컴파운드 코인 3개를 문자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께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공짜죠. 꼭 받아가시고요. 이쪽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요, 문자로 숫자 1 이렇게 보내주시거나, 영상 하단에 이쪽 더 보기를 딱 클릭하시면요, 이렇게 문자를 보낼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한번 딱 클릭하시고요, 문자로 숫자 1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올해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